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어제는 TV토론이 있었는데요.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의 뜨거운 열전이 있었습니다. 누가 우세했을까요? 누가 토론을 잘했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제 TV토론에 봤는데 말이죠. 후보들 모두 훌륭합니다. 예, 전투력 있는 후보, 또 싸울 줄 아는 후보, 그리고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후보, 이렇게 다양하게 장점들만 봤는데, 물론 단점도 보였지만 저희가 단점까지 다 일일이 얘기할 필요는 없고 장점만 한번 쭉 나열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세 명의 다 후보가 모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충분히 앞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후보다, 이런 데에 대해서는 누가 됐든지 간에 부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직접적으로 정치를 했건 안 했건 간에 그동안의 한평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우리 국민들한테, 그리고 우리 자유한국당 당원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 이런 점에서는 큰 틀에서 조그만한 그런 이렇게 비판할 소재들은 다 물론 있지만은 그런 거를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을,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있었던 그 토론회에서도 5.18 문제라든가 과거 탄핵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질문이 됐는데 서로 잘 넘기지 않았나,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일단 큰 흐름에서는 이제 질문의 공세가 아무래도 이 황교안 후보에 대한 그 대세가 상당히 지금 크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질문의 초점이 이제 빅3 중에서 그동안에 이제 빅3라고 흔히 얘기해왔는데, 이분들 중에서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이 아무래도 황교안 대세론에는 가장 직접적으로 이제 공격의 수위를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 그런 그 전략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 시장은 아무래도 황 총리한테 대한 질문을 좀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김진태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이 황 총리 그 대세를 바로 치고 들어가기는 좀 역겹다고, 좀 버겁다고 느낀 건지, 이제 오세훈 시장에 대한 그런 질문을 좀 강하게 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도 2위 자리를 노리고 싸우는 그런 토론이 아니었느냐, 이런 이제 보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후보는 1위가 되기 위해서 황교안 총리의 군 문제, 아들 문제, 그 다음에 이제 LCT 문제를 공격을 했고, 예. 또 김진태 후보는 오세훈 시장에게 촛불이냐, 그 시위에 갔었느냐, 정체성이 뭐냐, 이렇게 싸움을 했다. 예. 한 사람만 물고 늘어졌다. 이렇게 보도를 봤는데 말이죠. 난 한 분 놈만 팰 거야. 결국은 물고 물리는 싸움인데, 일단 수성하는 황교안 총리, 공격하는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을 끌어내리는 김진태. 그러니까 자신들이 돌아다니 보면 알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1위가 될지 2위가 될지 분위기가 어떤지. 그러니까 지금 2위 싸움이 치열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저하고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몇 분들이 이렇게 본인들이 현장을 이게 빠짐없이 다 다니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요. 오늘 분위기는 어떻더라,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전반적으로 큰 흐름은 현장에서도 황교안 그 후보에 대한 그런 그 지지세, 이게 굉장히 크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타다 누구든지 다 우선 기본적으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무슨 대통령 선거라든가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고 집안 선거란 말이에요. 네. 집안 선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끼리 하는 선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서 정말 현재 한국당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를 누가 잘 이렇게 해결해낼 수 있느냐,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과연 그동안에 우리 국민과 당원들한테 보여줬느냐, 이런 거를 많이 이제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당 토론회가 됐든 출정식 됐든 이미 이제 벌써 오래됐잖아요. 제법. 네. 이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 행사장까지 온 분들 입장은 대충 지금 다 방향이 정해졌다. 이러다 보니까 초기에 이랬던 황교안 대세론이 지금도 그대로 살아있음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대부분이 그런 그 반응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당협위원장이시니까 현장의 분위기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국회에도 출입하시니까 또 의원들의 분위기도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평가하는 것과 또 일부에서는 친박 논란,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주지 않았다.
라고 해서 지금 친박 논란이 일면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핵심 지지층인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지금 비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그런 분위기는 또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느닷없이 그 문제를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조금 논란이 됐었는데 이제 그 문제는 조금 뒤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유한국당이 언제까지 뭐 그런 그 탄핵 프레임에 스스로 갇혀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우리 국민이 용서 안 해요. 그렇잖아요? 당원보다는 우리 국민은 5천만 아닙니까? 5천만 안에 당원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비판, 그리고 우리 국민들한테 스스로를 민낯을 드러내는 이런 비판은 이제는 큰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번 당 대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걸러지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이제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흔히 얘기하는 비판의 소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황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아들 뭐 병역 문제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아들 병역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대부분들이 이해를 하는 것 같고, 그런 이제 아들 문제에 대한 그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 제기하는 왜 제기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데 대해서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그런 이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 총리도 이런 아들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질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정도이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황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엊그제 첫 연설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은 네거티브보다는 포지티브 선거를 하고 싶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방어하는 측면, 그리고 대세론을 타고 있는 측면에서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런 잘잘한 그런 어떤 비판의 소지가 있는 문제 제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사실에 입각해서 의연하게 이렇게 대처하는 모습이 또 우리 이제 시청자들,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도 그렇고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도 좀 공감을 얻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들 문제와 관련된 병역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아들은 더 어려운 보직을 선택했다. 그리고 훈련소에서 배치받는 거다. 그거는 누가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이해가 가는 게 요즘은 그런 게 안 통한데요. 훈련소에서 컴퓨터로 추첨을 하기 때문에 누가 개입을 할 수 없고, 만약에 개입을 했다면 그게 이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컴퓨터로 했는데 여기서 누가 수기로 작업을 했다. 그거는 이제 모가지가 날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의혹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제 뭐 내가 얘기를 해서 이렇게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 얘기한 사람도 작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어제 오세훈 후보가 그걸 물어보니까 뭐 당연히 저는 물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뭐 전당대회 과정에서 의혹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했고, LCT 부분도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이 아들 병역 문제는 지금 뭐 아주 잘 드렸는데, 저도 뭐 제 주변에 뭐 우리 아들을 포함해서 뭐 주변에 아들 가진 부모들이 군에 다 가잖아요. 네. 그러면 부탁 요즘은 많이 받으시겠다. 예. 뭐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봤냐고. 그럼 전직 국정원 일차장이니까 이거 군에 얘기 좀 해주세요. 좀 편한 데 빼주세요. 막 그러니까 이러죠. 저도 이제 모르니까 물어보잖아요. 네. 군에 있는 친구 후배들한테 물어보면 옛날하고 달라갖고,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과거에 정말 비리가 많다고 많은 국민들이 원성을 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철저하게 아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요즘 컴퓨터가 얼마나 잘 발전돼 있어요. 컴퓨터로 딱딱딱딱 해가지고 딱 발표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을 저는 10여 년 전부터 수없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누가 그러고 지금 생명 걸고 그렇잖아요. 생명 걸고 자기가 컴퓨터 조작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남자이면, 그리고 아버지 우리 세대 되는 사람들 다 알아요. 이건 손 못 댄다. 요즘은 못 돼요. 예, 아니 뭐 요즘 말은 벌써 10여 년 전부터 손도 못 대요. 예, 손도 못 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제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제 토론회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도 그거 뭐 궁금하니까, 이거 뭐 꼭 막 공격하기보다는 궁금하니까, 그렇잖아요. 또 이런 것도 토론해야 또 재밌는 그렇죠. 측면도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 뭔가 또 이제 준비한 측면도 있고, 또 걸러줘 갖고 이게 깨끗하게 그렇죠. 오점이 없다, 이걸 또 심판받을 측면도 있어요. 또 황교안 총리도.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는 그냥 뭐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또 LCT 문제도 부산시에서 다 해갖고 올라온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 전에 미비점을 보완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줄 수뿐이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해명을 했고, 정말 터무니없다, 이런 논란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 이것에 대해서
해명이 덜 된 부분이 있다면 다음 토론 과정에서 또 해명 자료를 내놓게 될 텐데 어쨌건 황교안 총리의 여러 가지 의혹점들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고 오세훈 후보도 당연히 질문해야 될 거 질문했다고 보는데 김진태 후보도 마찬가지로 오세훈 후보에게 질문을 했어요. 왜 태극기 집회도 나가고 촛불 집회도 나갔냐? 촛불 세력이냐? 어디에 동조하느냐? 전 당연히 물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질문해야 되고 또 김진태 의원이 얘기한 게 아니 두 분은 전부 원내인데 나 하나 유일하게 원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아니 그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왜냐하면 어차피 선거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유리한 점을 유권자들한테 말하자면 지지를 받아가지고 내 표로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당연히 해야 될 얘기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으로 또 대번에 또 이런 토론회가 나왔는데 이제 당내 선거이고 그리고 이미 국민들의 알만한 내용은 다 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과거에 가지고 있던 이런 뭐 궁금증을 해소하고 또 의혹을 풀어주고 이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번 한 번 했잖아요. 앞으로 이제 한두 번만 더 하면 이제 더 이상 그거 없을 것이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한 반 정도는 너나 나나 가지고 있는 궁금하고 의혹이 될 만한 부분 묻고 답하되 그 다음 나머지 반 정도는 당의 미래 비전. 그죠? 국가가 나갈 때. 왜냐하면 지금 다 이 황 총리도 그랬잖아요. 나는 싸우면 내가 원에 있지만은 꼭 싸우는 것이 원내에만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다. 아, 저도 그건 동감해요. 저도 뭐 지금 원내인데 솔직히 제가 매일 신의 한수 나와서 정부 여당의 잘못된 싸우고 제일 열심히 계속 싸우고 얘기하고 있죠. 있잖아요. 예, 제일 저 개인 열심히 방송 합니다. 뭐 네. 신의 한수 같이 50만은 아니지만 이제 뭐 겨우 5만 넘어갔지만은 아유, 열심히 제가 하죠. 하루에 2번, 3번씩 해갖고 정부의 잘못된 거 계속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내에 있는 사람만이 꼭 투쟁을 잘한다. 이건 저는 사실 공감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비판받는 게 뭡니까? 원내에 있더라도 똑바로 투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그 당협위원장들 교체할 적에도 과연 정부에 대한 그런 비판, 중앙 언론을 통해서든 다른 어떤 SNS든 그런 걸 많이 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뭐 신문에도 그 기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투쟁의 방법과 투쟁의 장은 이제 옛날에 국회의원만 안에서 마이크 잡고 투쟁하는 시대도 아니고 지금은 SNS가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대의 변화와 맞게 투쟁 수단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황교안 총리가 예를 들어서 원내에 있다고 그래갖고 투쟁을 못한다. 오히려요, 원내에 있기 때문에 원내를 더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투쟁의 공간이 더 넓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내 딱 당 대표가 되면 대한민국 정치의 제일 문제가 뭡니까? 인의장관인 거예요. 네. 그 딱 당 대표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왜 욕먹습니까? 인의장막 쳐져갖고 지금 세상 물정 잘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경제지표 어디 뭐 자동차 잘 되고 있네, 조선 잘 되고 있네 이래가지고 얼마나 비판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게 다 인의장막, 잘못된 정치화된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 대표가 돼가지고 당 안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오히려 더 넓은 세상, 국민들이 바라보는 한국당 위치, 국민들이 바라보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그 실정 이런 걸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원에 있으면은 원외에 있으면은 원내를 더 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투쟁 방법, 투쟁의 실효성도 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원외이기 때문에 잘한다 못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설득력이 없다. 저는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잖아요. 네. 더 큰 틀에서 전략과 그다음에 전법을 더 날카롭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황 총리 같은 경우는 옛날 그 검찰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법 활동, 저는 제가 보기에 보수의 가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보수의 가치라기보다도 이제는 이제 보수 진보할 것 없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법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게 법치가 잘못되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제대로 법치를 확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으로 이 남은 그런 그 토론 기회에서는 그런 당의 비전 그리고 구체적인 그런 정부 실정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투쟁을 할 것인지 이런 거를 우리 당원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딱 소개를 해가지고 지금 왜냐하면 야당이기 때문에 정책 대안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비판과 견제 능력을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데 더 집중적으로 아주 정말 깊이 있게 그리고 냉철하게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주문을 좀 하고 싶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모두 다 잘했습니다. 예. 다 좋은 결과를 나타내길 바라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나왔지만, 황 총리가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 뭐 지금 여론조사입니다. 당내 결과는 달라요. 제가 자막으로 보여드린 건 지금 여론조사를 한 것이고요.
당내 결과는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보입니다. 그 달라진 결과가 어떻게 반영될지는 또 모르겠지만 말이죠. 어제 김진태 후보 아주 뭐 본격적으로 열정적으로 잘했습니다. 예, 오세훈 후보도 당의 정체성 또 미래 비전 잘 말씀하셨고, 근데 좀 저거 한 것 같아요. 토론의 시간이 좀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끝장 토론? 예, 끝장 토론 계속해서 하면 좀 좋았을 텐데, 시간이 부족했던 점, 해명의 기회가 별로 없었던 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런 토론의 기회를 앞으로 더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또 황교안 총리, 연설은 조금 별로였는데 토론은 또 괜찮았습니다. 예, 앞으로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을 팍 눌러주시면 자유한국당도 살고 신의 한수도 살고, 추천 버튼 팍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이 올려주십시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는 축제입니다. 예, 물론 1등이 돼야 되겠지만 아름다운 2등, 아름다운 3등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는 미래를 보고 해야지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예, 내가 3등이 되더라도 언젠간 1등이 될 거야. 내가 1등이었지만 몇 개월 후에 잘못해도 푹 떨어져 갖고 말이죠. 역사 속에 뒤안길로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지금 뭐 잘 됐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것이 완성된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축제 분위기 속에서 서로 즐겨가면서 응원하면서 봐야지. 비방하고 폄훼하고 욕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누구? 문재인의 아바타들입니다. 도우미들. 그런 도우미들이 지금 누구가 나쁘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신의 한수는 다 좋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축제입니다. 잘못된 건 물론 비판해야 되고 지적해야 되겠지만, 뭐 이상한 용어까지 써가면서 욕하는 인간들, 이런 사람들은요, 문재인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에 문재인의 간첩들이 지금 들어와 있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후보들을 정말 극도로 비난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거 다시 한번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